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자, 오늘은 퇴직하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들, 퇴직하기 전에 좀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 또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이 가시거나 또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연금입니다. 연금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준비되면 거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인연금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요. 내 돈을 그냥 넣어서 그냥 받는 정도? 자, 젊었을 때는 우리가 고수익을 추구하죠. 고수익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연금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연금에 대한 고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코인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은 그냥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투자를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장치를 한다라는 취지에서 개인연금은 가입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일시불로 많이 수령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이유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들 수 있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출을 갚는다든지 이러한 용도로 우리는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일시금을 받게 되면 그 퇴직소득세를 많이 떼기 때문에 연금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돈 관리 차원에서도 유리한 거죠. 일단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돈은 제가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연금으로 받지 않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금 수령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없어요. 퇴직은 했고 소득원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난 집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원래 법이 개정돼서 12억 원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억짜리 주택을 내가 60세부터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조금 안 되게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세로 연금을 산정해서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연금이 줄지 않아요. 또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 연금 받은 것만큼 제하고 나머지 상승분에 대해서는 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 좋다라는 거죠. 심지어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전세도 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연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4단 구조의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노후는 준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교육비입니다. 자녀교육비. 자, 자녀교육비는 우리 살면서 자녀교육비 굉장히 많이 지출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 애가 서울대 갈 애가 아니었구나. 우리 애가 공부할 애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 자본에 꽤 많은 돈을 자녀교육비로 지출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애가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5살, 7살짜리 애를 수학학원, 영어학원에 보낼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하는 걸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시점에 뭔가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게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내가 미리미리 보내서 공부 싫어하는 애를 막 하다 보면 애가 우울증 옵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최악의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원할 때 학원은 보내시면 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옆집에 몇 살 때부터 뭘 시키더라, 무슨 학원을 보내더라 이런 얘기에 현혹되시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도 그렇게 오래 관계를 지속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지원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지 수학학원, 영어학원 보내는 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다 보면 우리 본전 생각나죠? 그러면 애를 당연히 다그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건 바로 이 부모의 학습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힘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노후 준비를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 이 보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은 무조건 필수로 가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들은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재산으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의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암에 걸리든지 뭔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보더라도 가난하지만 이 보험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정말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험료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면. 대한민국은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이 체면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돈을 벌고 있을 때는 그 불필요한 지출들에 대해서도 내가 즐기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나의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게 지속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내 형편에 맞춰서 생활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내 수준과 맞지 않는 모임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존에 다니던 직장 수준의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직장에서 나이 든 직원을 구하지 않아요. 일부 특출난 몇 명은 얼굴 마담으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춰서 직업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바를 하시든 아니면 직업을 구하시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은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아니야, 난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폐업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럼 너는 능력이 돼서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정도 임대료 수준이면 내가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내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은 날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수준의 정도를 제가 감안해서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에서 20, 30년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자영업에 나와서 그 일을 우리가 단시간에 따라잡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은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금을 받고 내가 절약해서 조금 아끼고 조금 덜 쓰고 그렇게 많이는 못 벌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체면 때문에 그런 일은 또 하시기 힘들어 합니다. 그걸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쉽지 않죠. 우리가 80세가 되었을 때 지금의 60세인 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60세라면 난 지금 이걸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지금 하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녀 결혼시킬 때도 우리는 남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내가 그래도 전직 뭐였는데 대기업에 뭐였는데 그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 내 후배들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때 그냥 와서 얼굴 한번 비치는 거지.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얼굴도 잘 안 비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용을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꾸준하게 너는 너가 알아서 벌어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줄 게 없어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세뇌시키듯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 내가 벌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 또 퇴직하신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